현재 시간이 4시 18분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랑 강원도 고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약 1km, 100km 고정형 이동식. 일단 문어를 한번 사보려고 렉스턴 타고서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렉스턴 차량을 장거리를 갈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LED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밝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한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 LED 헤드라이트를 바꾼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밝기하고요, 그 반응성이 정말 틀립니다. 특히 그 상향등 작동을 오토로 해놓고 이렇게 야간에 주로 달리는데 그 반응이 정말 빨라서 좋고요. 현재는 지금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가 어렵겠지만, 가로등이 없는 되게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는 이 LED 헤드라이트가 이런 반사판이나 아니면은 이정표 같은 거에 딱 반사가, 빛이 반사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적어요.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HID 같은 경우는 좀 흐리멍텅하면서 눈이 조금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지금 상향등이 작동했는데 이동식 단속 구간 이 이정표가 굉장히 밝게 저한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잠시 후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 눈의 피로도는 확실히 할로겐이나 HID에 비해서 많이 피로도가 적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요거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와 2km 들어가는 비용은 에서 양평, 김천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참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만족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작업을 해봤지만 또 이렇게 배선 파악하고 뭐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도 좀 하고 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해봤지만은요, 이게 이 가격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1km 다음에는 양평, 이게 김천 구속 가격만 한 4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서 조금 더 틀려지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온 전표를 봤을 때는 약 500m 400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 되게 가격 대비 효율이 없죠. 이 LED 헤드라이트로 바뀐 뒤에 그 앞에 라이트가 비치는 모습을 찍으려다 보니까 지금밖에는 그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장거리 갈 때 주로 렉스턴 스포츠를 타는데, 옆에서 지금 제 와이프는 피곤해서 조금 자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다 보니까 뭐 피곤하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승차감 개선 작업도 하고 또 이렇게 개조 작업도 하고 하면서 렉스턴이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니고 되게 약간 내 입맛에 바꿔서 탈 수 있는 차다. 그리고 그렇게 바꿨을 때의 그 반응이나 느낌은 되게 좋은 차다. 잘 따라와 준다. 그 바뀐 만큼의 어떤 의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준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렉스턴을 또 되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탔다가 중부고속도로로 갈아타서 다시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로 바꿔 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중앙고속도로인가요? 아, 중앙고속도로가 아닌가? 아, 중앙 맞나요 여기가? 중간에 다시 양평하고 김천 그 분기점에서 갈아타가지고 양평 쪽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하여튼 콘크리트로 된 도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구간을 타면서도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 아우 이거 갖고 장거리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뭐 중부고속도로는 뭐 거의 그냥 경부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런 승차감이 나오고, 단지 이제 평택 제천간 그 구간의 일부에서 약간 노면이 거기가 되게 빨래판 같거든요. 빨래판 같은 그런 노면 구간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차량이 밑에 떨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해요. 그런 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이 차를 많이 타고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도색을 또 별도로 했죠. 도색을 별도로 했고, 그러다 보니 제 풀맨으로 바뀐 제 차량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그것도 낮에 제가 고성 도착해서 도착하면 한 7시 반 될 것 같거든요. 아침 7시 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 한번 다시 또 촬영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야간에 헤드라이트 주행용 키고선 광량 비교하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는 지금 고성에 왔습니다. 여기가 고성 활어 수산시장이에요. 고성 수산시장. 지금 시간이 한 7시 40분 정도 됐는데 내비게이션 요즘 정확하네요. 뭐 시간 거의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일단 뭐 영상을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 세차는 했어요. 좀 이쁘게 잘 세차를 했고, 이렇게 보면 아직도 19년도 차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차 뭐 소모품 관리는 굉장히 잘 했어요, 제 차를. 근데 이제 외관이 이제 좀 스크래치가 좀 있죠. 한동안 세차를 안 해갖고. 그래서 이 마블 브라운 색깔의 이 범퍼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구매를 해서 도장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조립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그릴로 할까 했는데 뭐 주문해 놓은 게 일단 칸 그릴이었고, 또 저는 이상하게 칸 그릴을 자꾸 끼게 되네요. 이전 22년 모델도 칸 그릴이 있어 갖고 그냥 칸 그릴을 꼈는데 이번에도 또 칸 그릴을 끼게 됐습니다. 뭐 오늘 이제 새벽에 오면서 야간 주행했지만 확실히 시인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라이트는 참 라이트만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트만. 그러니까 뭐 비용이 너무 비싸서 나머지는 뭐 그다지 메리트를 못 느꼈는데 라이트는 정말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센서가 일단 이전 센서를 이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식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여기 좀 가공하면은 이식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 범퍼가 나올 때 그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에 브라켓이 용접이 돼서 붙어서 나온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이전 센서랑 모양이 틀려서 결국은 센서를 바꿔야 되는데요. 문제는 요 센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냥 까만색이 나왔어야 되는데 까만색을 제가 못 구했어요. 까만색이 없어가지고 까만색을 못 구해서 제가 따로 칠했어요. 조금 대충 칠해서 쓰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센서를 구매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바가 있는데 또 그 부품점에서 22년에 꼈던 그 센서랑도 호환이 된다고 뜬대요. 그래서 같이 쓰는데 막상 끼려고 보니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살짝 가공을 해서 끼면은 장착은 가능합니다. 물론 21년도까지의 그 센서들하고는 모양 자체가 안에가 완전히 틀려서 22년도 전 센서는 아예 장착이 안 돼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센서를 낄 수 있는데 또 쿨맨 거랑 22년도 거랑 약간 홈이 약간 틀려서 저는 살짝 두 개는 가공을 해서 꼈습니다. 살짝만 아주. 그러니까 이 센서 구매할 때도 굉장히 조금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뭐 홀은 다 맞고 다 문제는 없는데 그 브라켓 쪽에서 센서 모양하고 약간 홈이 틀려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오늘 고성까지 제가 지금 와서 문어 2마리를 했는데 오면서 일단 승차감은 굉장히 저희 차는 굉장히 쿠션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전혀 뭐 피곤하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를 못하고 왔고, 그리고 확실히 라이트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시인성 좋게 잘 나왔네요. 사람들이 보면 변태 차량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지만 이걸 이 돈 주고 꼭 해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제가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이 돈 주고 이렇게는 나는 다음에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막상 또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 차는 지금 저기 오는 차들하고 좀 틀리다, 약간 저만의 내 차는 좀 희소성이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를 좀 가질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한번 착 찍어볼까요? 네. 검은색 아니에요. 마블 브라운이고 저도 이제 광 좀 살짝 내보고 이렇게 촬영해 봅니다. 나쁘지 않죠? 차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 대로등은 뭐 제가 배선 다 해가지고 작업도 해드리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트러블 생긴 적 없습니다.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대로등 바꾼 지도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고 트러블 난 적 없고 아직까지도 작동 문제없이 잘 되고, 대로등 확실히 그 전기는 배선 작업과 회로 분석만 잘하면 어떤 거를 개조를 해도 문제가 없게끔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성 바다 한번 보면서 저는 좀 놀다가 문어 사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고성 수산시장 전경, 이렇게 바다 구경 한번 해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마지막에 잠깐 중요한 내용 하나 잠깐 공지 좀 할게요. 제가 계속 놀고 있는 건 아니고 회로도를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거의 다 파악은 다 됐는데
이제 카메라 부분이 좀 현재 쌍용에 나와 있는 회로도만으로는 정보가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쿨맨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통신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이전에 카메라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개조를 하실 때 쿨맨 배선을 쓰시면 카메라 작동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한 배선도가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배선의 커넥터 방식으로 지금 회로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회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에 따르면 일단은 통신 방식은 확실히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배선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FCM 모드라고 전방 카메라,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FCM 모드 같은 경우는 백미러, 그러니까 룸미러라고 하죠. 그 위에 있는 카메라 거기랑 범퍼 있는 카메라랑 그 부분이 조금 겹쳐 있는 듯 보여요. 원래는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AV 시스템, 즉 오디오 내비게이션 쪽에서 따로 이렇게 배선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바로 영상을 내비게이션에서 올리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쿨맨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조금 많이 바뀐 듯 보여집니다. 즉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AVM 유니트 쪽에서 배선이 들어간 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다른 모듈을 거쳐서 통신으로 들어오던가 캔이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게 회로를 보면 참 난감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원래 프런트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배선이 범퍼 좌측에 있는 메인 커넥터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신호만 주고받는 영상 신호가 바로 AVM 유니트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즉 구형 차량들이 이제 카메라 그 타입을 쓰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간에 컨트롤하는 모듈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로 바뀐 배선이 접촉이 되고 거기서 또 다른 통신으로 AVM 유니트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AVM 유니트 자체에 지금 회로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방 카메라에 그 영상 신호를 올리는 잭이 그 유니트 자체가 바뀌어서 기존 유니트에는 이 배선을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방식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배선을 다 그냥 쓰는 건 안 된다. 이전에 영상 올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배선을 쓰시면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전에 제가 이제 뭐 배선 잘라서 개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전에 쓰던 그 핀 4개가 전방 레이더 센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원 방향이 바뀌면서 그 핀을 레이더 센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배선을 잘라서 통전 테스트를 하셔갖고 이전 배선에 프론트 카메라 어셈블리 그 배선, 프론트 그 범퍼에 있는 그 배선을 잘라서 커넥터를 이어서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전에 지금 회로상으로 보면은 핀 4개가 그냥 동일해요. 그 전방 레이더 센서에서 4개를 다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 배선 잘라서 AVM 그 카메라 커넥터 납땜해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핀자리가 다 나와 있고 회로도를 보면
11, 12, 13, 14 11, 12, 13, 14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4개 그거를 이전에 쓰고 있었고, 이게 레이더 센서를 보면은 11번은 안 보이지만 12, 13, 1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또 따로 찾아보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전원 통신선 2개, 하나가 접지로 들어가는 선으로 보여집니다. 즉 11번이 접지 같아요. 접지. 근데 이전에 프론트 뷰 카메라 그 배선을 봐도 11번은 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접지로. 11922 커넥터인데요. 요 11번이 그냥 계속 이전에도 접지를 썼고, 이번에서도 23년형으로 넘어와서 프론트 레이더 모듈로 지원을 하면서 11번은 그냥 접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11번 접지, 12번, 13번, 14번. 그러니까 요 배선이 핀을 어떻게 배선을 이어줘야 되는지 오늘 회로도를 보고 그 잭을 잘라버리고 카메라 잭으로 바꾸시면은 뭐 또 쿨맨 범퍼 배선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개조 작업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차피 쿨맨은 캔으로 지원을 하지만 보면은 프론트 카메라 뷰가 프론트 카메라 모듈이 프론트 레이더 모듈이 죄송합니다. 프론트 레이더 모듈이 프론트 카메라 모듈하고 캔 통신으로 지금 C캔 같은데 캔 통신으로 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선으로 바뀐 거예요. 즉 뭐 그거는 쿨맨의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개조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113FE나 1192까지 배선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핀자리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약간 수정할 내용,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한 내용을 조금 더 공지를 해드리고, 개조를 하시는 업자분들이나 개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개인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개조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통전 테스트로 해서 1192와 그 다음에 이쪽 프론트 레이더 모듈의 커넥터 통전 테스트를 해서 어느 핀이 몇 번인가 그것만 파악해서 프론트 뷰 카메라 배선도 확인해서 이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또 공지를 좀 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